안녕하세요. 책 읽는 서른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남기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한 달 동안 제가 읽었던 책을 정말 솔직하게 리뷰하고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은지, 어떤 책이 또 뭐 재밌었는지 그런 감상들을 자세하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진솔하게 쓰는 편이어가지고 아마 여기 이 기록은 전부 모자이크가 될 예정이에요. 여기에서 공유를 해도 괜찮겠다 싶은 부분들은 제가 다 말로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 그냥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유교걸이라는 책은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의 주인분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분의 삶이라든지 영상을 봤을 때 느껴지는 그분만의 그런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 책에 드러났을까?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작가님 말씀으로는 본인의 20대 이야기가 전부 담겨져 있는 정말 진솔한 책이다. 본인 인생을 다 담아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실제로 읽어보니까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좀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분이 한자 공부를 하시고 뭐 글을 쓰시고 이런 건 알았는데 동양 고전을 좋아하시는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동양 고전이라고 하면 되게 진부하고 틀에 박힌 말 같고 지금 이 21세기랑은 너무 안 맞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해석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그 말을 21세기식으로 풀어낸다면 아니면 그 말을 한 이유를 조금 더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조합해서 이해를 했다면 아마도 조금 덜 고리타분하고 덜 진부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증자라는 사람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분의 사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공자왈 맹자왈을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책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막 엄청 무거운 책이 아니고 가볍고 쉽게 써져 있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저는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에 남겨놨던 문구 중에서 한 가지를 좀 공유를 해보자면 고대 서양에서는 그저 말을 꾸미고 논쟁하는 것 자체를 철학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고대 철학이란 무엇인가의 저자 피에르 아도는 고대 서양의 철학이 생활 양식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저는 이 문장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철학이라고 하면 되게 무겁고 딱딱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우리 생활의 지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향을 결정하게 도와주는 나침반? 요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방금 든 생각이었는데 이 철학이라는 단어를 제가 대학교 강의를 들을 때 철학과는 아니긴 한데 철학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교수님께서 철학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들 그게 다 철학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보니까 철학이라는 이 말이 우리의 생활 양식이랑 맞닿아 있다 라는 말이 제가 갇혀있던 알에서 깨어나왔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뭔가 그런 스테레오타입에 너무 갇혀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저한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깨달음을 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필사를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동양 고전이 이렇게 유익한 분야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고리타분한 내용이 되게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좀 신선한 충격을 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양고전을 저도 올해 한 권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논어라든지 다른 책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통적인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왕이면은 이 책을 쓰신 작가님의 해석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이 작가님이 작년인가에 논어 책을 하나 내셨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뭔가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을 이 작가님의 인생과 대조를 하면서 반성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작가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의 20대를 한번 돌아봤던 그냥 추억 여행 같은 느낌? 아, 이분의 대학 생활이 이랬구나. 아, 이분이 이런 강의를 들었구나. 나는 저런 걸 들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때 이런 수업을 들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20대 때 작가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지점이 있었더라면 또 어떻게 달랐을까? 이런 진짜 N 같은 상상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 유교거를 재밌게 읽어봤고 저의 평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5점 만점에 저는 4점을 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리터 53호인데요. 부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게임할 결심입니다. 제가 게임을 정말 좋아해요. 게임을 정말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꼬박꼬박 하고 있고 그냥 쉬지 않고 하고 정말 게임 하나에 꽂혔을 때는 하루에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한 12시간 넘게 해도 진짜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도 했고요. 그 정도로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이번에 리터에서 나온 주제가 게임이어서 이거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치듯이 저라는 사람이 반드시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리터라는 잡지를 어디서 사는지를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100% 구독하는 사람들에게만 발송되는 잡지인 줄 알아가지고 혹시 제가 미는 북클럽이라든지 그런 거 가입을 안 했는데 혹시 리터를 한 권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진짜 고객센터에 글을 남겼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단권 구매가 교보문고에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 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터 53호를 읽고 나서 잡지가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리터를 2권을 제가 더 샀어요.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리터 53호 커버 스토리가 게임이어가지고 게임에 대한 글이 아마 한 6편? 5편? 그 정도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리터를 딱 펼쳤는데 첫 번째 나온 글이 플레이는 미래를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글이었어요. 이 글의 첫 페이지를 딱 읽은 순간 그때가 새벽 2시? 이때쯤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그 시간이 유의미하게 흘러도 갈 것이고 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터를 읽고 싶어서 펼쳤는데 딱 진짜 그 첫 한바닥을 읽고 나서 이거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닐까? 하면서 제 머리에 대한 걱정?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조금 좌절도 하고 문학 잡지라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는 편견이 조금 강화도 되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저는 그 첫 바닥을 한 3번을 읽었어요.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의 문해력이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바닥만 한 3번을 읽고 그것도 한 번에 2번 읽고 그러면서 덮고 그 다음에 읽을 때 다시 처음부터 또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3번을 읽었는데 근데도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내용이 어렵기는 했지만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자이크 처리를 했을 때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필사를 하는 거는
문장이 좋아서 남기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의 트리거를 기록하기 위한 것도 있거든요. 이제 필사는 요만큼 했는데 제 생각을 쓴 게 이만큼이거든요. 4배 정도는 썼어요. 저는 좀 이런 스타일로 독서 노트를 쓰는 편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봄직하다라고 기록을 해놨던 부분은 형식으로서의 문학이 여전히 지속된다 해도 이념으로서의 근대 문학은 사실상 소멸해가는 과정인 오늘날 AI, 플랫폼 혁신 국면에 문학의 시각에서 게이밍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제 생각을 써놓은 게 시작부터 나를 좌절하게 만든 문장이다. 하필 또 이게 첫 문장이라 좌절감이 더욱 커진 것 같다. 새벽에 읽은 문장이다 보니 내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을 시간대라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스스로 위로를 하며 넘어갔는데 그 뒤에 나오는 연구혁명인이 하는 단어 때문에 다시금 좌절을 느끼고 말았다. 맑은 정신으로 다시 읽어봤지만 그래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기 적어두고 싶었다. 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저의 그런 좀 고민 같은 지점을 적어놨는데요. 이념으로서의 근대 문학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고전주의라든지 낭만주의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현실주의라든지 그런 장르들이 있잖아요. 이념으로서의 근대 문학이라는 표현이 아마 문학 사조를 얘기하는 지금 이 트렌드 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읽어봤을 때 그때는 아마 제가 지금보다는 더 발전해 있을 테니까 그때 읽었을 때의 감상이 또 어떨까, 생각이 어떨까를 알고 싶어서 적어두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칼럼에서 이렇게 좌절을 느끼고 와 이거 뒤에 거 못 읽는 거 아니야? 하면서 했는데 그 뒤부터는 좀 잘 읽혔어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점들, 생각해 봄직한 내용들 그런 거를 공유를 해주셔서 한 명의 게이머로서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라고 레데리 2 리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조금 오타쿠 토크를 해보고 싶다라는 좀 사적인 바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분이랑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커버 스토리들을 봤고요. 당연히 문학 잡지다 보니까 게임 이야기만 주구장창 쓸 순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제가 읽어봤던 소설 작가님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어요.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라는 소설을 읽었는데 그 소설의 작가이신 김기태님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의 작가의 인터뷰를 보니까 조금 더 그 글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느낌이랄까요? 약간 궁금했던 부분들이 조금씩은 해소가 된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역시 문학 잡지여서 그런지 문학을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문학 그 자체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사과와 링고라는 소설도 있었고 레비사티움이라는 소설도 있었고 여름철 대삼각형이라는 소설도 있었는데요. 일단 사과와 링고 같은 경우에는 읽는 내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진짜 갇혀있는 것 같은 뭔가 쳇바퀴 같은 이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막 달라고 주인공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인물의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고 근데 또 그게 맞는 말이야. 할 말이 없어. 현실 감각이 이렇게 확 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재미라는 단어가 진짜 정말 그 쾌락으로서의 재미, 즐거움이라는 감정, 그런 긍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그런 거랑 뭔가 이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 그런 쪽으로의 재미가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즐거움으로서의 재미는 없었지만 대신에 뭔가 괜찮다. 이 문학에 맛이 있다라는 그 느낌의 재미는 있었던 그런 소설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레비사티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따라가긴 힘들었지만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책이었고요. 마법과 그 인과의 연결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곱씹으면서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철 대삼각형이라는 소설이 3가지 이야기를 번갈아 보여주는 식으로 전개되는 거여가지고 결말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별자리도 각각의 별이 우리가 연결을 한 게 별자리인 거잖아요. 걔네들은 연결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우리가 그냥 연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철 대삼각형이라는 소설도 안에 있는 3개의 이야기가 어떻게 또 연결이 될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잠을 이겨내면서 읽었는데 결말은 출간된 소설에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미리 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 대삼각형도 한번 다음에 읽어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때가 되면은 또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는 보고 싶다. 결말을 이왕 읽었는데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리뷰 같은 것도 재밌었고 커버 스토리도 재밌었고 또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도 재밌었고 그래서 남은 리터 잡지 2권이 조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저의 머리를 지끈거리게 하겠지만 그래도 재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다 양자역학 때문이야 라는 책인데요. 저는 양자역학에 조금 관심이 최근 들어서 생겼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어떤 책을 읽어야 좋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본 끝에 이 책을 골라봤는데 이 책은 양자역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 책으로 입문하기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양자역학을 제가 설명을 여기서 하는 거는 조금 비전문가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서의 양자역학은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많이 필기를 했고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책은 빅이슈 343호입니다. 빅이슈는 제가 20대 때부터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28, 29 이때부터 읽은 건 아니고요. 더 예전부터 읽었던 잡지인데요. 이게 노숙자분들이 판매하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분들께 수익의 50%가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잡지여서 지하철역 같은 데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서울에는 좀 많이 있고 부산은 2군데인가 3군데밖에 없긴 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좀 접근성이 떨어지신다 하면은 온라인으로도 정기 배송이 가능하니까 한번 그쪽으로도 알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심은경님의 인터뷰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 표지 모델이시기도 했고 여기서 이제 심은경님이 영화를 찍으면서 잘해야 한다라는 강박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되셨대요. 이제는 잘하기보다는 조금 서툴더라도 진실되게 하자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신다는데 이게 제가 독서 계정을 개설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읽은 책이어가지고 이 대목을 봐가지고 정말 와닿았어요. 제가 이 독서 계정을 운영하는 것도 독서 감상을 솔직하게 나누는 문화가 아직은 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부터 한번 솔직하게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제 채널에서만큼은 조금 진솔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처음 만나는 양자의 세계라는 책을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보다는 양자 컴퓨터 위주로 진행이 돼서 완전히 입문으로 읽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자역학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양자역학 이론을 이 책에서는 많이 설명해주진 않고요.
그럼 이론은 알겠어. 아니면 양자역학은 이해를 못하는 게 뭐 맞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이론은 뭐 됐어. 내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 하지만 양자역학이 도대체 뭐에 쓰이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 라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자역학 이론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까지 많진 않아요. 하지만 양자 얽힘이라든지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조금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원리라든지 왜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쓰여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형광등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뭐 GPS 그런 부분들도 다 양자역학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얻고 싶은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대화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인슈타인이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다 랜덤이고 이러면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보어랑 얘기를 할 때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어가 여기에 진짜 되게 잘 받아쳤어요. 아인슈타인, 신에게 명령하지 말게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와... 찢었다 이런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거 읽으면서도 포스트잇에다가 와 찢었다 이런 식으로 진짜 막 그렇게 필기 막 해놓고 그래서 여기에도 남겨놨어요. 아마도 오늘의 마지막 책이 될 스프링 에나멜 컬러풀이라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북토크를 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읽게 된 책인데요. 소설 북토크는 제가 예전에 금류 북토크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시집 북토크는 또 어떤 느낌일까 하는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북토크를 가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상실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작가님도 친구분께서 돌아가셔서 상실의 슬픔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고 또 주변에 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회일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받는 억압들, 압박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디거나 아니면 대응하거나 그렇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조금 녹아있는 시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큰 의도 없이 쓰는 것이 의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진솔하게 작가님이 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도드야, 생각은, 사랑은 원래 변하는 거야.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일 아니겠어? 라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좀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게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우리 몸의 세포도 죽고 다시 생겨나기를 반복하게 된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나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세포적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말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오랜 세월 동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비슷한 속도로 그리고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한결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친구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있을 때 옆에 차가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왜냐? 우리는 똑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아니면은 정말 1km 차이일 수도 있지만 비슷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차가 멈춰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뭐 1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겠죠. 옆에 있는 차가 멈춰 있다라고 느끼는 그 감정? 그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이 번역을 하셔서 외국어가 종종 섞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집 초반에 나이팅게일이라는 단어에서 나이트
인 게일이라는 파자를 해서 인식하신 케이스가 있었어요.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의 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이 책에서 영어라든지 프랑스어를 보면서 비슷한 재미를 찾았던 것 같아서 소소하게 재밌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재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공유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즐거움은 많이 못 느꼈지만 맛은 좀 느꼈던 시집이었습니다. 제가 시집을 별로 안 좋아하는 타입인데 이 시집도 그렇게까지 제 마음에 엄청나게 든 시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세계를 한번 엿보고 온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시집을 읽으면서 난해하다?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을 싫어한다는 거를 조금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100% 자세하게 기술하는 그런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특성 때문에 제가 시집을 안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읽고 나서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여기 적어놨던 게 이제 시가 나랑 맞지 않는다는 어쩌면 내가 한평생 알고 있던 사실을 재확인한 시간인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카프카가 말한 자살은 실패한 건지도 크크크 이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한번 카프카가 이 자살 이야기하는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집을 읽고 차마 해결하지 못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의견을 공유해 주실 분이 있다면은 정말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일단 저의 첫 번째 질문. 여기 시집에서 1반과 2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궁금했고 또 두 번째는 헬리오폴리스라는 게 정말 자주 나오는 공간인데 그 헬리오폴리스가 도대체 뭘까? 저는 처음에 이데아 같은 그런 공간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되게 애매했어요. 또 세 번째 질문, 젤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막 젤리가 쏟아졌다든지 젤리가 흘렀다라든지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진심? 마음? 그 뭐 이런 것들? 약간 저는 그걸 상상했거든요. 찹쌀떡 같은 그런 떡 안에 자르면은 슝 하고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는 젤리라고 약간 그냥 보자마자 그냥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마음이라든지 진심 같은 것도 사실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젤리도 그런 느낌인 걸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확실하진 않아서 궁금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자, 이렇게 1월에 읽은 책을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썼던 독서 기록을 한 번 더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또 그 과정에서 제 생각이 조금 더 변하기도 하고 더 구축이 되기도 하고 모호했던 게 자리가 잡히기도 하니까 이 영상을 찍은 거는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제가 읽은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2월에 열심히 책을 읽고 또 2월 책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